안녕하십니까. 은퇴자를 위한 주식 투자 교실입니다. 오늘은 주말 이슈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분석해보고 개별 종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이 확전 일로에 있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문제인데 그와 관련된 뉴스를 좀 보면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현재 봉쇄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뭐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이 언론을 보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렇게 좀 공격을 하면서 봉쇄에 돼 있는 그런 정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이제 공개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포함해서 5개국한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파병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상태가 사실상 그리 썩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수 선박들이 미사일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피격됐고 특히 이제 중동에 있는 각 산유국들이 그 서쪽 항만 쪽으로 해서 물량을 우회시키고 있고 그리고 선박 전쟁 보험료가 또 급등하고 있는 이런 것들로 봐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의 어떤 성향을 봐서 이게 또 갑자기 뭐 평화선 전쟁 종전선언 뭐 한다든지 뭐 공격을 중지하겠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급등락을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방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트럼프와 20분 동안 깜짝 면담을 했다는 소식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를 들으면서 트럼프가 또 뭘 또 대가를 요구하려고 하는 거냐. 북한을 지렛대로 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부터 얻어내려고 할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먼저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하여튼 굉장히 탐욕스럽고 또 권력욕도 강하고 또 이번을 봤을 때는 전쟁 일으키는 거 보면 또 폭력적이기도 해서 이게 뭐 트럼프는 어떤 대통령의 어떤 그런 그 이 철학이나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로 봐서 하여튼 자선 사업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사업가이면서 협상가 어떤 미국의 이익을 크게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뭐 좋은 뭐 협상가 사업가 뭐 좋은 정치가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 사실상 장사꾼이다. 뭔가를 이익이 되는 그쪽 방향으로 북한을 지렛대로 해서 한국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반드시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된 걸 보면 이번 면담이 1차적으로 트럼프가 김정은과 대화를 다시 한번 재개하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를 중간에서 중재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이 통과되었는데 투자 파트너스 역할을 부각시키면서 미국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를 보냈던 그런 자리였고 그러면서도 이제 종합적인 분석들을 보면 이번 트럼프와의 깜짝 그 면담은 어떤 부담도 될 것이다.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어떤 그런 요청이나 또 대미 투자 확대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담도 이렇게 동시에 얹혀진 깜짝 면담이었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도 $100 이상 오르고 있고 환율도 좋지 않고 인플레이션 위험에 여러 가지 글로벌 환경이 증시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려면 방향성이 중요한데 세부적인 종목을 고르기 앞서 전반적인 대관 세차 측면에서 방향을 보면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소비재나 이런 쪽도 좀 둘러봐야 된다. 뭐 이마트나 뭐 이런 쪽이죠. 그리고 그 타코 트럼프가 이게 이제 경제에 어떤 미치는 악 영향들을 말로써 푸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기가 뱉었던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그런 타코 현상을 자꾸 보이는데 거기에 따라서 재건주들도 인프라 건설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봐야 된다. 그쪽 방향으로 좀 잡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민석 총리와의 깜짝 면담을 통해서 대북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도 봐야 되면서 또 5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5월달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책 수혜주나 또 이제 법제화 추진에 따른 어떤 수혜주들 그러면서도 이제 정부에서는 코스피보다 코스피 5천에 이제 코스닥 3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조금 덜 오른 코스닥 방향 쪽, 코스닥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더 좋겠다. 그리고 ETF가 많이 지금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나 은행들 입장에서는 ETF를 상장시키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명분을 붙여가지고 ETF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ETF의 중복 구성된 종목들, 최다 중복 구성된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보면 좋겠죠. 그렇게 중복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것도 어, 이 투자의 한 방향을 잡는 데 중요한 것이 되겠다. 그리고 현재 3월인데 3월달은 상패 시즌입니다. 어떤 종목들은 이제 상패가 되기도 하는데 매출이 적자,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는 그런 기업이나 부채가 아주 많은 그런 기업들은 반드시 피해야 되겠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재건, 대북 관련주, 정책 수혜주, 코스닥 종목, ETF 중복 종목, 재무 상태가 양호한 종목 이것들을 싹 짬뽕해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종목이 있다면 최고의 종목이 되겠죠. 그런 방향 쪽으로 투자를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종목을 선정해서. 그리고 이제 피해야 될 거는 매크로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몰빵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의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한 종목이나 두 종목에 투자한다든지 또 현금 비중을 너무 줄여가지고 많이 투자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같은 이제 조정장이나 행보장에서는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하고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도 한꺼번에 많이 사기보다는 처음에는 10만 사고 두 번째 20 사고 세 번째에 30이나 60을 사는 등 최대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분할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이제 좀 낮춰서 이게 이제 평상시에 계좌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한 500만 원이나 한 700만 원 선으로 계좌 자체를 전체 투자금을 확 줄여서 비중을 좀 줄여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이격이 큰 종목들 코스피 대세 상승장에서 크게 상승했던 그런 종목들은 241선이 1년 평균선이죠. 242동 평균선으로부터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 많이 다치기도 하고 많이 아프고 어떻게든 사망에 이를 정도로 그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240일 1년 평균선으로부터 많이 이격돼서 많이 올라가 있는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AI 거품주 거품론이 일고 있고 또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언론사에서도 이제 천천히 코스피 고평가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코스피 종목 쪽이나 고평가된 코스피 종목, 그 다음에 AIU가 관련된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피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증권사나 ETF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상장을 시켜놓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유혹하고 있는데, ETF보다는 지금 현재는 종목 장세다. 이전까지 작년 4월부터 금년 2월 달까지는 대세 상승 추세가 아주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사든지 간에 다 함께 모든 종목이 같이 오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럴 때는 ETF 종목을 사도 수익을 많이 주지만, 이제는 다 같이 한꺼번에 모든 종목이 가는 그런 장이 아니고 조정장 행보장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내리고 하는 종목별 장세다. 그래서 ETF보다는 종목으로 공략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 일부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이제 대아TI, 히림, 서암기계공업, 그리고 이제 JST, 뭐 좋은 사람들, 아난티,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이 대북 관련주이면서 또 건설과 관련된, 또 로봇가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속옷이죠. 뭐 소비재와 관련된 종목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전기, 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 이마트, 철강,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와 관련주 요거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하나씩 좀 살펴보면, 대아TI 이 종목은 대북 관련주에서 항상 대장주로 이렇게 언급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아TI 같은 경우는 코스닥 상장사이면서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분야의 독보적인 1위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북 관련주에서 우선적으로 대두되는 그런 종목이면서 또 재무 안정성도 아주 좋습니다. 동종업계 밸류체인을 보면 현대로템과 현대건설, GS건설 등과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방산주로서 아주 뭐 철도를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방산주로서 크게 상승을 줬었던 종목이고, 현대건설이나 GS건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현재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재건주하고도 엮여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술 경쟁력도 있어서 공동 수주를 좀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퍼가 18에서 22배 정도로서 업종 평균 대비해서 적정 수준입니다. PBR은 1.5에서 1.8배 정도 되면서 자산가치 대비해서 아주 견조한 수준이고, 에비타도 약 12배로서 현금 창출 능력 대비해서 아주 양호한 그런 상태입니다. 리스크도 항상 따져봐야 되는데, 원자재가 상승하게 되면 수익성 일부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프로젝트 발주 시기가 지연되면 수주 지연에 따른 리스크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모멘텀으로서 금년 5월 달에 아시아 태평양 철도 박람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가할 예정이고, 그때 글로벌 수주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아TI는 철도 신호 시스템의 강력한 해자를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성장 중인 기업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을 이렇게 하면서 자신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 상승 일부 하락하고 장기간
이게 이제 행보를 하면서 바닥을 다졌죠. 이 기간이 아마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매집된 이후에 추세를 전환해서 이와 같이 상승하고 일부 눌림목을 주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승을 했다가 현재 눌림목을 주고 요 위치가 241선 검정선인데 이 위치가 눌림목 매수 구간이었는데 일부 눌림을 줬다가 다시 상승을 했는데 분할 매수로 들어가게 된다면 현재가가 4,760원인데 241선 부근까지 분할 매수를 한다면 481선, 241선 요 사이까지죠. 한다면은 4,000원대 초반까지 이 분할로 좀 매수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현재 장세가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서 또 나스닥 지수나 S&P 500 지수가 하락하게 된다면 아침에 갑자기 여러 종목들, 많은 종목들이 급격하게 하락해서 출발하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사지 말고 뭐 분할로 해서 반드시 매수를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사고 두 번째 조금 더 많이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많이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추도록 하는 전략이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인 6,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이 여기죠. 6,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여기가 이제 또 매물대가 많이 있으면서 전전 고점 부근이 이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00원 부근이 2차 목표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손절가는 481선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많이 전에는 2480원까지도 이같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 봐서도 충분하게 이와 같이 돌아나가는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아주 잘 패턴이 보이는데 컵 모양으로 이게 똥바가지, 바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컵과 윗 핸들이죠. 핸들 모양으로 누림목을 주는 좋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이렇게 돌아나가는 형태가 좋은 주식이다. 이런 패턴을 항상 찾아서 이런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이와 같이 1차 파동 엘리어트 1파 이후에 눌목을 주고 이제 엘리어트 3파를 항상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히림 같은 경우도 현재 흐름이 일봉상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많이 오르지도 않고 이와 같이 이게 이제 파란 선이 241선인데 전에 241선까지 한 번씩 테스트를 하면서 이게 이제 매집봉이 되겠습니다. 매물들을 매집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었고 계속해서 이와 같이 하락을 하면서 상당 부분 이제 저점 부근에 올라와 있어서 현재의 위치는 하락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되는 캔들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현재도 진입에 좋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전 저점을 이탈해서 하락하게 된다면 반드시 손절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히림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로 봐도 상당히 좋은 회사이죠. 좋은 회사이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매집 위치를 봤을 때는 65,000원, 66,000원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도 목표로 잡을 수가 있고 수급도 외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물론 개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 서암기계공업도 보면 위치들이 다 괜찮습니다. 서암기계도 여가 쭉 하락한 이후에 이 상단 빗각 추세선을 돌파해서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한
쭉 하락하다가 이 하락 상단 추세선을 돌파해서 상승 전환한 그런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에 이와 같이 맞게 되면 이게 눌림목이 됩니다. 볼린저 밴드를 벗어날 확률이 5% 이하인데, 이 하단에 지지를 받고, 특히 이 파란 선 있죠, 241선 지지, 또 481선 지지를 받고, 나머지 이평선들은 정배열, 상승 정배열로 이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이 음봉, 이 저점을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잡고 매수 가능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JST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탄력은 그렇게 썩 없지만 이 종목도 오랜 기간 하락을 해서 행보를 거치면서 바닥을 다져서 지지를 크게 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이 축적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1차, 2차 상승하고 눌림목을 준 위치가 되겠고, 현재는 볼린저 밴드가 크게 벌어져 있다가 다시 볼린저 밴드 하단의 지지를 받으면서 동시에 481선 지지를 받고 있어서 좋은 종목으로, 좋은 사람들도 이제 보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이 이제 하락세기형이죠. 패턴이 하락세기형으로 하락하다가 이후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돼서 이와 같은 채널 속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큰 종목입니다. 이와 같이 진짜 상승하고 이와 같이 눌림목을 주고 다시 이와 같이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목표가는 약 3,070원 정도로 잡고,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전저점 부근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근 1600원 부근 있죠, 이 부분을 선저로 잡고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요 매물대가 좀 있고, 이 노란색이 매물대인데 노란색 이탈해서 여기에 있는 요 매물들을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지받지 못하고 이탈하게 되면 크게 아주 열려있죠, 공간이 크게 이탈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선저를 잡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난티 같은 종목도 이 종목도 크게 241선, 481선으로부터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은 종목이 되겠고, 재룡전기도 공략을 해볼 만한데, 재룡전기는 이미 큰 시세를 준 이후에 다시 전기 전력과 관련주로서 한번 상승을 줬다가 눌림목에 와 있는 종목이고, 이와 같은 종목은 한번 상승한 이후에 이제 구름대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구름대 가까이 가야 되고,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맞는 지점 정도가 돼야 기간 조정이 끝나는 겁니다. 상승했다가 가격 조정 어느 정도 됐지만, 이게 파동이라는 것은 위아래 고저에 그것도 있지만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주기가 맞아야, 또 물이 들어와야 배를 노를 젓듯이 주기가 맞아야 제대로 가는데, 물론 바로 이 아주 센 종목들은 바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기를 봤을 때는 볼린저 밴드가 다시 올라오고, 또 상승한 만큼 기간만큼 또 기간 조정을 주려면 이 구름대, 빗각 구름대 자리를 얻어맞을 정도가 됐을 때 다시 이렇게 힘을 받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 이것도 전저점을 손절을 잘 잡고 같이 매수 가능한 영역에 있습니다. 아주 짧은 단기 추세선을 그으면 이와 같은 추세선인데, 추세선 좀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 추세선을 돌파해서 상승으로 전환된다면 한번 공략해 볼 만하고, 이마트도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현재 물량들이 재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재고들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많은 이익으로 이와 같이 돌아올 가능성이 크죠. 이마트도 마찬가지, 아직은 조금 기간 조정이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볼린저 밴드들이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가 제가 쓰는 거는 30 볼린저 밴드, 60 볼린저 밴드, 90 볼린저 밴드 이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볼린저 밴드에 30 볼린저 밴드가 먼저 올라가서 하단과 맞으면서 지지를 받아야 되고 다음 60, 90까지 이렇게 세 개의 볼린저 밴드가 동시에 지지를 받으면 지질이 강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철강주들도 좀 관심을 둘 만한데 철강주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동국제강도 이와 같이 이제 돌아나가는 컵 윗 핸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매물대를 맞고 한번 이와 같이 눌림을 줬는데 다시 한번 이 눌림대를 돌파하면서 전고점인 12,700원 이상 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동시에 인플레이션과 재건, 대북 관련주, 지방선거, 코스닥 종목, ETF 중복 종목 그러면서도 재무 상태가 좋은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금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